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 초 예정된 군산시의회 제9대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4파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동환, 김영일, 설경민 등 4선 이상 의원 4명이 출마의 뜻을 밝히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임기가 시작되는 제9대 익산시의회에는 사상 처음으로 중증장애인 의원이 활동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의회 청사가 중증장애인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어 시설 개선이 시급해졌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 곳곳에 내걸려 있던 수많은 현수막들이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현수막들은 일부 재활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소각 처리되고 있어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군산시의회 제9대 전반기 의장 선거가 다음 달 초 치러질 예정입니다. 90% 이상이 민주당 소속인 가운데 4파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장 선거에는 4선 이상 다선 의원 4명이 출마의 뜻을 밝히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전반기 의장 선출을 20여일 앞둔 제9대 군산시의회. 절대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몫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정당별 분포 의원은 23석 가운데 민주당 21석, 국민의힘 1석, 공석 1석으로 구성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후보 접수가 이루어지면 민주당 경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의장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은 4명. 5선 서동환 한경봉 의원의 4선 김영일, 설경민 의원이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동환 의원은 선거 기간 공천과 무투표 당선으로 잡음이 일었던 민주당 경선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민주당이 당선이 되다 보니까 좀 관심을 좀 덜 갖게 되고 또 외면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대 의회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민들로 하여금 의회에 관심 갖게 하고 정치에 관심 갖게 할 건지 굉장히 큰 숙제가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영일 의원은 제8대 후반기 부의장과 의장 대행을 통해 쌓은 경력을 토대로 군산 경제 회복에 힘을 쏟겠다는 포부입니다. 의장 대행을 했는데 그 과정 중에 어쨌든 군산 경제 위기에서 이제 새로운 희망의 싹을 트고 있는데 이번에 의장이 돼서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 새로운 싹이 제대로 연결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설경민 의원은 민주당이 독점한 현실에서 비판과 감시,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며 의회의 정체성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돼서는 시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견제와 감시라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적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립적이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시의원이 누구냐라고 따졌을 때는 뒤늦게 출마 의사를 밝힌 한경봉 의원은 부의장 출마를 조율해왔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의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의회가 좀 의의다웠으면 좋겠어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어찌 못했거든요. 8대 때. 그래서 좀 의회가 의의답게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자칫 의장 선출을 놓고 불화로 이어질 수 있어 막판까지 당내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독주 체제가 갖춰진 군산시의회.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의장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의 종합정비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최초로 면단위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내항 역사문화공원의 옛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3단계로 나누어 정비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는 2019년부터 추진한 용역 결과에 따른 것으로 사업은 내항이 지닌 물류 거점으로서의 역사적 의미와 근대 축항공사의 기술적 가치 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올해는 역사문화공간 보전과 활용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문화재 구역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군산 강소특구 육성사업단이 친환경 전기차 부품 소재 수요 공급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6억 원을 지원합니다. 군산 강소특구 사업단은 오늘 군산대에서 설명회를 열고 전기차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한 기술 사업화 과제 3개를 선정해 과제당 최대 2억 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원 대상은 1개의 수요 기업과 3개 이상의 공급 기업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며 해당 컨소시엄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군산 강소특구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군산과 어청도, 연도 항로 분리 사업에 적극 나섰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오늘 어청도를 방문해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주민들은 배편 문제로 하루 생활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군산과 어청도, 연도의 항로 분리를 요구했습니다. 강 시장은 항로 분리를 위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 투자 유치 설명회가 오늘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올해 말 진행될 예정인 스마트 수변 도시 민간 사업자 공모에 앞서 사전 설명회 형식으로 이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설명회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원사 30여 곳이 참여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스마트 수변 도시는 새만금 선도 사업 지역 1-1구역을 중심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통해 익산시 의회에는 사상 처음으로 중증장애인 의원이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의회 청사입니다. 지금의 상태로는 중증장애인 이동권 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어 시설 개선이 시급해졌습니다. 최종호 기자입니다. 익산 시의회 건물, 4층 건물 내부를 이동하기 위해 가파른 계단을 이용합니다. 정상인은 문제가 없겠지만 중증 장애인이라면 이동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층마다 복도로 연결된 출입문입니다. 문을 열면 성인 한 사람 정도가 출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의 보행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시의회 건물 화장실도 장애인에게는 걱정거리가 됩니다. 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익산시의회 건물은 장애인 편의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유일하게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성을 제공하는 시설은 엘리베이터 하나. 하지만 이마저도 엘리베이터까지 가려면 경사진 진입로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에게는 벅찰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는 익산시의회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익산시의원 바선거구는 중증 장애인 당선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신용 당선인은 지난 1996년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후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기 그 동선까지 대문을 열었어가지고. 익산시의회는 장애인 편의성 확보를 위해 여러 방면에 걸쳐 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의 의회 청사는 물론 본회의장 내부의 단상과 방송 시설까지도 장애인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바꾸거나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별로 현장 행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된 미니버스도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변경에 나설 방침입니다. 의정 활동하실 때 어디 현장 나가시잖아요. 6일 지방선거를 통해 앞으로 4년간 장애인 의원이 의정 활동을 펼치게 된 익산시의회. 다음 달 1일부터 제9대 시의회가 시작되는 만큼 장애인 친화시설로의 변화가 시급해졌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시가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다시 추진합니다. 익산시는 도시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9대 익산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난해까지 익산시의회는 인력 재배치 검토가 필요하고 아직 시기상조라며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반대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국민생활관과 배산 실내체육관, 공영주차장, 현수막 게시대 등 8개 사업장을 관리하게 됩니다. 익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1억 8천만 원이 투입돼 주말과 공휴일에 치유순례길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미륵사지와 숭림사, 나바위 성당,
숲정이 성지, 남전교회, 원불교 중앙총부 등 익산 지역 4대 종교문화 유적지 탐방을 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또 약선 요리와 사찰 음식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산업 전문 인력 양성센터가 태양광 유지 보수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재직자와 취업자, 전문가 등 3개 과정으로 각 과정당 20명을 선발합니다. 교육 참여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 재직자와 경력자, 취업 희망자, 예정자 등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고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 인력 양성센터 홈페이지와 신재생 에너지 소재 개발 지원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군산의 인구가 5월에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군산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26만 4,030명으로 전달보다 328명 감소했습니다. 올 들어 5개월 동안 1,274명이 감소해 월 평균 255명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유출 인구 대부분은 직업과 교육을 이유로 군산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산시와 익산시가 지침에 없는 방식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을 방제,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군산시와 익산시가 지난 2020년 9월부터 1년 동안 산림청이 금지한 연막 방제 방식으로 58헥타르 산림에 방제 농약을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연막 방제는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어긋나 방제 지침에서 제외된 방식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 곳곳에 내걸려 있던 현수막들의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익산과 군산에서만 1,400여 장의 현수막이 사용됐고 도내에선 6,400여 장에 달합니다. 이 현수막들은 일부 재활용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폐기되고 있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창고, 선거 현수막을 비롯한 각종 폐현수막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 1일 치러진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내건 현수막들입니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선에서 사용한 현수막은 모두 6,400여 장. 이 중 익산은 961장, 군산은 569장이 내걸렸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선거구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만큼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자 처리가 문제입니다. 각 선거 캠프와 지자체에서 회수한 현수막은 대부분 소각 처리됩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대선에서 나온 현수막을 이용해 선풍기 커버와 돗자리, 장바구니 등을 제작했습니다. 익산시도 회수한 선거 현수막을 복지단체와 연계해 재활용품 수거 마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요 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선호하는 상품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저희가 현수막 재활용 작업장에 갖다 놨고 우선은 이제 저희가 수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일부만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상품성이 떨어지고 수요도 높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은 40%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공공으로 나눠주는 분리수거용 마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환경단체는 현수막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발암물질도 발생해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선거철마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홍보물을 줄이고 친환경 선거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다 SNS가 발달해 있고요. 인터넷으로 다 선거운동하지 않습니까? 이 후보자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곳에만 게시를 하는 그런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선거가 끝나고 나자 대형 쓰레기로 전락해버린 폐현수막. 여전히 거리 곳곳에는 당선자와 낙선자들의 홍보 현수막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하루에 40번꼴로 낙뢰가 내리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낙뢰는 14,529회로 경북과 경남에 이어 3번째로 많았습니다. 낙뢰는 장마와 태풍이 오는 6월과 8월 사이에 집중되지만 지난해 5월은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5,000회 넘게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3년 동안 낙뢰가 평균 38%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10,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1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12,096명, 해외 유입 6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06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18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1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37명, 군산 68명, 익산 67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7일 기준 0.78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위험물 운반 자격제가 내일부터 시행되면서 위반 시 벌금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위험물을 운반하려면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자격으로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휘발유 200리터, 경유와 등유 1,000리터 등 국가가 지정한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옮기려면 반드시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새만금 배수관문에서 폐사한 숭어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사업단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쯤 새만금 방조제 가력 배수관문 안쪽에서 폐사한 숭어 1000여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죽은 숭어를 걷어낸 뒤 담수층에 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배수관문 난간과 다리에 숭어 비늘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춰 누군가 죽은 숭어를 몰래 버린 것으로 보고 해경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군산대와 넷제로 2050 기후재단,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이 기술, 환경, 에너지 문제 해결과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전북과 새만금 지역에서 추진 가능한 탄소 중립 프로젝트 모범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군산대와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은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글로벌 인재 양성에 나서고 기후와 에너지 문제 등을 함께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선해양협동조합과의 3자 협약을 통해 탄소 중립 기술 공동 연구와 개발을 비롯해 성과를 공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서거석 도교육감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서 당선인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수위원을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5개 분과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이종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이사장, 부위원장에는 한궁수 전 한남대 교수가 위촉됐습니다. 특히 송영주 군산동고 교장과 정성환 군산 동산중 교장, 김숙 이리 영동중 교장이 인수위에 참여했습니다. 전북대가 도내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정부의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전북대에 따르면 정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사업비 19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전북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1단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문화 콘텐츠와 바이오 융복합 분야로 특성화해 캠퍼스를 개발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대학 캠퍼스를 활용한 혁신파크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3번째 공모까지 합해 모두 7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제26회 전북 청소년 연극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연극제에는 남성여고를 비롯해 전주 제1고와 전주여고 등 도내 8개 고교의 연극부가 참여합니다. 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팀은 오는 11월 밀양에서 열리는 제26회 전국 청소년 연극제에 전북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우입니다. 이리 중앙초등학교를 비롯한 도내 5개 학교가 교장을 공모합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9월 1일자로 초빙과 내부형 교장 공모제 지원자를 받습니다. 내부형 공모는 완주 사무초등학교, 초빙형 공모는 이리 중앙초등학교와 남원 삼해초등학교를 포함한 4곳입니다.
내부형 공모는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15년 이상 된 교육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고, 초빙형은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원만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임신과 출산, 육아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을 제작했습니다. 가이드북은 임신과 출산, 육아, 맞벌이 부부, 가구별 맞춤 지원 등으로 구성됐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또 익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출산장려금과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 시간제 보육사업,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북은 지난 4월 기준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가정에 발송됐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군산 제1고가 금석배 축구대회에서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제1고는 오늘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금석배 전국고등학생 축구대회 20강전에서 전남 영광FC에 0대2로 패했습니다. 앞서 제1고는 예선 마지막 3차전에서 전주공고와 0대0으로 비겨 본선 20강에 진출했습니다. 제1고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본선에 올랐지만 16강에는 실패했습니다. 익산 용안 생태습지공원에서 릴레이 버스킹이 열립니다. 익산시는 오는 11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매주 토요일 모두 4차례에 걸쳐 용안 생태습지공원에서 버스킹 정기 공연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릴레이 버스킹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색소폰과 통기타, 가야금 등 31개 동호회 220명의 회원이 참여합니다. 버스킹 공연이 시작되면 생태습지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오는 20일 국제 컨퍼런스를 엽니다. 국제 컨퍼런스에는 국내외 식품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식품산업의 미래와 전망을 살펴볼 전망입니다. 또 버려지는 음식물이 없는 업사이클링과 식품산업 탄소 중립, 크라우드 펀딩 등 3가지 주제별 세션이 진행됩니다. 한편 식품진흥원은 올해로 12번째 국제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와 전북 산학융합원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군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월명동 독거노인 10세대 반려식물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특화 사업은 위기가구 독거노인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3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17도에서 2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